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자 동시에 눈과 빙하가 있는 대륙에 있습니다. 세계 천연자원의 3분의 1을 보유했지만 가장 가난한 국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이런 모순으로 가득한 신비한 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는 실제 모습과 얼마나 다를까요? 오늘은 이 광활하고 신비로운 대륙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 대륙인 아프리카는 본초 자오선과 적도가 만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죠. 바로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아프리카가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대륙이 된 것입니다. 기록상 최고 기온이 측정된 곳은 다른 대륙이지만 뜨거운 지역의 면적으로 따지면 아프리카만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대륙은 정말 놀라운 대조를 보여주는 땅이기도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조합들이 한 곳에 공존하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0개 국가가 모두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어서 이 대륙이 지구상에서 가장 빈곤한 인구를 가진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놀랍게도 동시에 아프리카에는 지구 전체 귀중한 광물 자원의 3분의 1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만연한 빈곤과 때때로 발생하는 기근 상황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현실이죠. 가봉의 수도 리브르빌 같은 도시는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이주자들을 위한 가장 비싼 도시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소말리아의 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죠. 대륙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의 수는 500개에서 3000개까지로 추산되며 200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1억 8천만 명의 사용자를 가진 아랍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1억 4천만 명의 화자를 가진 영어가 있습니다. 스와힐리어, 프랑스어, 베르베르어, 하우사어, 포르투갈어 순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아프리카의 총 인구는 약 15억 명인데 분석가들은 이 숫자가 2050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는 나이지리아로 약 1억 9,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나이지리아가 세계에서 쌍둥이 출산율이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모든 출생 50건 중 1건이 쌍둥이 출산이며 이는 세계 평균보다 몇 배나 높은 수치예요. 최근 몇 년 동안 아프리카의 평균 수명은 39세에서 66세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 대륙의 인구는 매우 젊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이거든요. 이슬람이 아프리카의 주요 종교이고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가 인구의 87%를 차지해요. 안타깝게도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약 42%가 문맹이며 에티오피아, 차드, 감비아, 시에라리온이 이 목록의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륙 인구의 33%에 불과한 사람들만이 중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가 말리의 팀북투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2세기에 설립된 이 대학은 전성기에 인구 10만 명 중 2만 5천 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눈에 띄는 대조가 바로 아프리카의 특징이죠. 케냐는 전 세계적으로 마라톤 선수들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케냐 선수들은 156개의 국제 마라톤 대회 중 128개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이런 챔피언들의 대부분은 칼렌진 부족 출신이며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현상 뒤에 숨겨진 비밀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로 역사상 가장 짧은 전쟁이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는데 단 38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896년 8월 27일에 발생한 이 갈등은 잔지바르 술탄국과 영국 사이에 실제 무력 충돌이었어요. 영국 함선들이 술탄의 궁전과 군사 요새를 포격했거든요. 영국은 하무드를 지지했지만 칼리드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면서 영국의 계획에 간섭했습니다. 해리 로슨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150명의 해병대와 함께 바다에서 술탄의 궁전을 포위했죠. 정확히 오전 9시에 영국군은 발포 명령을 받았고 고폭탄을 발사하기 시작해 잔지바르의 방어선과 술탄의 궁전을 파괴했습니다. 기관총과 소총 사격도 가세했어요. 순양함 세인트 조지는 잔지바르의 유일한 함선을 단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파괴했습니다. 얼마 후 술탄의 궁전은 폐허가 되었지만 깃발은 내려지지 않았죠. 아이러니하게도 폭격이 시작된 지 몇 분 만에 모든 사람이 궁전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깃발을 내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궁전 위에 잔지바르 국기에 포탄이 직격하고서야 사격이 멈췄습니다. 이 사건으로 잔지바르인 520명이 사망한 반면 영국군의 손실은 장교 1명이 가볍게 부상당한 것에 불과했어요. 38분간의 이 대결은 기네스북의 역사상 가장 짧은 전쟁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도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가장 이상한 일과는 거리가 멀죠. 1960년대에 잠비아가 화성까지 포함한 유인 우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는 미국과 소련 간의 치열한 우주 경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로 잠비아 역사에는 그런 장이 있었지만 이는 실제 계획이라기보다는 홍보용 전략에 가까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에드워드 마쿠카가 만든 홍보 스턴트였거든요. 아프리카에 대해 또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이집트 피라미드의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지만 수단에는 이집트보다 피라미드가 2배나 많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다양한 추정에 따르면 대략 260개 정도로 규모는 작지만 관광객들에게는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만 봐도 아프리카가 얼마나 크고 다양하며 비교할 수 없는 세계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지도에서 볼 때 대륙이 미국 영토보다 그렇게 훨씬 커 보이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들어맞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대륙과 비교해보면 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프리카는 실제로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아프리카의 면적은 3037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미국 본토의 면적은 766만 4천 제곱킬로미터이므로 아프리카는 미국보다 거의 4배 더 크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익숙한 세계 지도가 단순히 평면화된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완벽하게 평평한 지구 지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도 없어요. 현재 가장 중요한 표준 지도 제작법 중 하나는 메르카토르 투영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1569년 헤라르두스 메르카토르가 발명했으며 해상 항해의 표준으로 남아있죠. 메르카토르 투영법은 지리 수업의 벽에 걸려있고 구글 지도에서도 사용됩니다. 항해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특정 지역의 실제 크기를 보여주는 데는 부족해요. 극지방에 가까울수록 그림이 실제 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왜곡되어 보이거든요. 콩고보다 비교적 작은 그린란드가 거대해 보이는 반면 중앙에 위치한 아프리카는 왜곡이 거의 없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리카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동시에 미국, 캐나다, 그린란드, 러시아의 크기를 과대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아프리카는 미국, 중국, 인도, 유럽 거의 전체를 합친 면적보다 더 넓어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는 캐나다 3개국이 쉽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영토가 있습니다. 인도조차도 아프리카 영토에 위치하면 반도라고 불릴 정도로 작아 보이죠. 사하라 사막만으로도 미국 본토 전체를 수용하고도 여전히 충분한 공간이 남을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가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언제일까요? 결국 형식적으로 보면 이것이 가장 잘 알려진 대륙 중 하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약 500만 년마다 지구 표면을 가로지르는 끝없는 여정에서 수백만 년이 걸린 지각판들이 모든 대륙을 연결하여 하나의 초대륙을 형성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판게아라고 불리는 마지막 초대륙이 쥐라기인 약 1억 9만 년에서 1억 3,500만 년 전까지 존재했다가 깨지기 시작했다고 확신해요. 아프리카가 북쪽으로 이동하여 유라시아 대륙에 접근한 시점은 과학자들이 약 1,900만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때 넓은 지엽이 생겨나 고대 테티스해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이 생기기 전에 곤드와나를 살펴보면 아프리카의 윤곽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이는 대륙이 이전 초대륙 형성 주기 동안에도 비슷한 모양을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죠.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균열이 생긴 곳도 있습니다. 최근 2018년에 언론 매체들은 아프리카의 거대한 균열이 대륙을 분열시킬 수도 있다는 중요한 헤드라인을 보도했어요. 놀랍게도 선정적인 저널리즘의 냄새가 났지만 실제로는 진실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최초 보고는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에서 나왔고 장엄하면서도 무시무시한 영상들이 공개되었죠. 항공 촬영 결과 도로와 들판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균열이 드러났으며 어떤 부분은 너비가 수십 미터에 달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잠시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순진한 희망을 품고 틈을 메우려고 노력했지만 전망은 암울해요. 아프리카의 이런 균열은 고립된 현상이 아니며 그 과정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과장 없이 말해 새로운 지질 구조가 이곳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죠. 사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대륙 아래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큰 분열은 동아프리카 지구대로 알려진 우울증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일부 추정에 따르면 이는 홍해에서 모잠비크까지 7,200km에 걸쳐 확장되는 일련의 계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구대는 모잠비크, 말라위, 탄자니아, 콩고 민주공화국, 부루디, 루안다,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등 9개국에 걸쳐 있는 전 지구적 현상이에요.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약 3,500만 년 전 대륙 동부의 아라비아와 아프리카의 뿔 사이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아마도 케냐와 에티오피아 사이에서 멘틀 상부의 열기둥으로 인해 형성되었을 거예요.
이 열기는 팽창과 융기를 가져와 지각이 약해지면서 부서지기 쉬운 대륙 암석이 늘어나고 부서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력한 화산 활동이 발생하여 그림 같은 킬리만자로 산이 형성되었죠. NASA 지구 관측소에 따르면 동아프리카의 이 거대한 균열을 따라 소말리아 지각판이 대륙의 더 크고 오래된 부분인 누비아 지각판에서 멀어지며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소말리아판과 누비아판은 북쪽의 아라비아판과도 분리되어 있으며 이 판들은 에티오피아의 아파르 지역에서 교차하여 Y자 모양의 균열 체계를 형성합니다. 서부 지구대는 우간다에서 말라위까지 뻗어 있고 동쪽 지류는 다소 건조한 반면 서쪽 지류는 비교적 푸르며 콩고 열대우림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동서단층의 존재와 지진대, 화산의 발견은 아프리카가 다양한 방향으로 천천히 분열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전체적으로는 1년에 6mm 이상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소말리아판의 상당 부분이 나머지 아프리카 대륙에서 분리되어 그 사이에 바다가 형성될 것이라고 해요. 일부 과학적 발견에 따르면 이 새로운 대륙에는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지부티는 물론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의 동부 지역도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대한 지질학적 변화는 수백만 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날 것이지만 아프리카 대륙이 실제로 분열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지구의 역동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예요. 결국 아프리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며 역동적인 대륙입니다. 가난과 풍요, 고대와 현대, 안정과 변화가 공존하는 이 신비로운 땅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